S&P 500 ETF에 투자를 하고도 분명 잃는 분은 계실 거예요. 왜 이럴까 좀 알아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에 해당되는 유형이다라고 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좀만 바꾸시면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S&P 500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란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P 500 ETF로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는 유형은 대개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타이밍을 보는 유형, 몰빵 투자를 하는 유형, 그리고 짧은 기간 투자하는 유형. 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들이 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S&P 500 투자에 크게 만족감을 못 느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궁금증, S&P 500으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확인해 보면서 S&P 500을 투자할 때 어떤 원칙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을 맞춘다? 떨어졌을 때 아니면 저평가일 때 그때부터 시작한다,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과연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 약 50년의 S&P 500 PER 수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가격 대비 매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매출로 투자받은 돈을 다 갚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수치가 1이다 라고 하면은 1년 벌어서 1년 만에 투자액을 다 갚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20이면 20년간 벌어야 갚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50년 평균을 내보면 평균 수치가 대략 20 정도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9월 25일 기준으로 보면은 29라고 하니까 조금은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간을 좀 줄여서 봐볼게요. 최근 20년 정도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25로 올라왔어요. 겹쳐가지고 좀 안 보이긴 하는데 25입니다. 그러면은 PER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때는 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아마 그때쯤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치가 25 정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29 정도는 크게 높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년 정도를 보면서 주가 그래프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5년으로 줄여보니까 PER 수치는 26으로 올라왔고요. 코로나 시기에 보면은 고평가가 되고 있는 시기에 주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전체 데이터로 보니까 나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가격이 최고점에 갔을 때를 보면은 오히려 저평가 시기로 다가가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한번 제가 타이밍을 보는 유형이다라고 해보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PER이 떨어지는데? PER이 떨어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네? 사야 할 시기인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진짜 저점이다, 완전 저점인데 하고 이때 딱 바로 샀습니다. 그때부터 하락세를 걷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는 투자는 정말 힘든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두고 보면, 전체를 두고 보면은 마치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간에서 계속 오르는데 내가 보니까 PER은 떨어지니까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때 바로 포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진짜 최고점에 사게 되고 그 이후에 힘든 시간을 겪게 되겠죠. 따라서 주변에서 떨어졌을 때 사라, 밸류가 낮을 때 사라, 이런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일반 투자자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라고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땅을 파고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서 이때 팔아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하가 있었다. 더 과거 데이터까지 보니까 여전히 고평가였네 해서 이때 딱 팔아버리고 나면은 바로 귀신과 같이 올라버리는 거죠. 따라서 타이밍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어디에선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보다가 이 꼭지점에서 사게 되는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다음 케이스인 것 같아요. 타이밍을 보는 분이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위험하겠죠. 바로 몰빵입니다. 나는 강심장이라서 크게 수익을 봐야 돼.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그냥 투자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은 왜 위험한지 한눈에 아실 수 있어요. 왜 잃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
분할 매수를 해도 몰빵해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 벌 수 있을지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2022년 1월 첫 거래일에 스파이 100주를 한 번에 샀을 때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47,771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가격이 빠져서 35,656달러까지 빠졌어요. 대략 25% 정도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원금 회복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어요.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 1월쯤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또한 이 과거 데이터를 다 열어두고 봤으니까 내가 돈 벌 수 있었겠네 라고 생각이 들지,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자, 지금 데이터가 여기에서 끊겨 있다라고 보시죠. 오르다가 떨어졌고 오르다가 떨어졌고 다시 올랐다. 이때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드캣 바운스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이쯤에서 손절을 하자,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저점이었고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모든 돈을 만약에 한 번에 이 시점에 태워버리면 중간중간에 물을 태울 수가 없어서 이때까지 버티다가 이쯤 올라왔을 때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겠죠. 그러면서 역시 S&P 500도 투자하면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몰빵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시점에 매일 한 주씩 100일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본 데이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한 6, 7월까지 100거래일 동안 하루에 한 주씩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손실 구간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느 순간부터 좀 빠지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매수에 들어간 총액은 43,595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 몰빵을 했을 때보다 4,000달러를 아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대 손실 구간 35,656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8%입니다. 최대 낙폭도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익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은 대략 2023년도 6월에서 7월 사이이고, 완전히 손실을 벗어나는 이 구간은 10월쯤 됩니다. 몰빵을 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벗어났고, 동일 기간을 들고 있었으면 당연히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동일한 주수에 매수 비용이 더 적었으니까. 지난 영상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2주 전에 1억을 한 번에 매수했다라고. 그런데 인생이 피곤해졌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적립식 매수로 하시라고. 언제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몰빵하지 말고 나만의 원칙, 한 달에 10주 아니면은 2주마다 5주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한 2, 3년 뒤에 쓸 돈인데 잠시 넣어둔다라는 유형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1, 2년이나 3년 이내에 써야 될 돈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차라리 적금에 넣어라 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권에 안 들어갔어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모든 기간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그래프가 한 20개가 넘어가서 빠르게 쭉쭉 넘어갈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멈춰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넣으신 분은 2년 정도 만에 분명히 뺐을 거예요. 수익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003년에 넣으신 분이라면은 14% 수익을 보고 만기에 빼실 수 있었을 겁니다. 2002년도도 손실 구간에 빠졌었고 2001년도도 손실 구간에 빠졌었죠. 그래서 분명히 손절을 쳤을 겁니다. 2004년 2005년 이때는 나쁘지 않아요. 손실 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2006년도를 보시면은 만기에 와서 난리가 났어요. 마이너스 34%입니다. 이러면은 써야 될 돈인데 손실 나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그럼 안 뺄 수도 없는 그런 돈이 돼버렸겠죠. 2007년도도 비슷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나름 괜찮았어요. 크게 수익이 나진 않았어도 11년도는 꽤 괜찮네요. 28%니까. 근데 2008년도 이때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뺐을 거예요. 당장 1년 뒤에 써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빼버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 10년도도 좀 애매해요. 만기가 다 와 가는데 이 시점에서 손실 구간에 막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어서 이때도 차라리 빼놓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기가 정해져 있는 돈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아예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2년, 13년, 15년은 나쁘지 않아요. 수익은 내고 있죠. 그런데 12년도나 15년도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데 2013년도의 수익률이면은 좋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분명히 적금을 넣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14년도도 분명히 이쯤 어디선가 무서워서 뺐을 거예요. 가만뒀으면 11%를 벌었겠지만.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쯤에서 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은 이거는 수익을 본 것도 아니죠. 분명히 보고 있다가 꼬꾸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18년도도 이때 갑자기 급하락이 나와서 무서워서 빼버렸을 것 같아요. 가만뒀으면 25%를 벌었겠지만. 19년도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20년도, 21년도 다 별로입니다. 이때부터 3년 유지하면은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를 돌이켜 보면은 3년을 만기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 편히 묻어둘 수 있는 때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좋은 수익을 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금리를 잘 주는 그런 은행을 찾아서 묻어두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한 15년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이때도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일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나마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51% 정도라는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년을 채웠을 때 비로소 원금의 2배가 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122%라고 한 거지 실제로 이 시점에 2000년도부터 이 20년도까지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3년, 9년은 단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짧게 보고 가면은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치는 그런 경험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기가 존재하는 돈은.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장기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S&P 500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기간이 되려면은 한 15년도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2000년도에서 2008년 이때가 워낙에 시기가 안 좋았어서 그렇긴 하지만 한 12년이 넘어서부터 뭔가 복리 구조가 붙기 시작해서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5년도 한 13년도에 투자를 한 사람도 한 이쯤에 와서야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수익률을 좀 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은 봐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정해진 자금은 S&P 500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기가 있는 자금은 위험 자산에 안 넣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악은 2, 3년 만기가 있는 자금을 타이밍을 봐서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문가들이 백날 예측해도 빗나갑니다. 그게 예측이에요. 따라서 S&P 500에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밍을 보지 말고 지금 바로 투자를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몰빵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분명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적립식으로 시작을 하세요. 분명히 몰빵을 투자해서 좋은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빵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장담하는데 그게 저의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몰빵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분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거를 내가 하면 그렇게 돈이 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운을 테스트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적립식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가 있는 자금은 S&P 500에 투자하지 마세요. 손실을 볼 때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20년간 넣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투자를 하면은 분명 10년, 20년 뒤에는 좋은 성과가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돈내돈 채널에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가 되시는 분들께는
우선 댓글을 달아드리는 서비스와 함께 혹시 ETF 상품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추후에 다양한 서비스도 늘려나갈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